소리의 빛은 이청준의 남도사랑 연작 중 한 작품입니다. 남도사람이라고 하는 소설 시리즈가 판소리를 매개로 전통의 한의 정서가 창조적으로 승화되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의 정서는 당연히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이끌려 나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인물이 복수를 생각하면 원한이 되고 용서를 하면 그것이 한으로 승화됩니다. 판소리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화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판소리 사설은 대체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고 부르고 듣는 행위를 통해 아픔의 위로가 치유되는 겁니다. 판소리 자체가 애환을 담고 있고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해 줍니다. 다시 말해 판소리를 매개로 한 연희의 참가자, 즉 창자, 소리하는 사람과 고수, 북치는 사람, 관객, 그것을 보는 사람의 호응은 이 세 명 다 한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한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이러한 것들. 앞에 191페이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없어요. 족보가 살짝 꼬여있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아침 드라마 같지는 않습니다. 시작해보죠. 여자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창자야. 눈을 못 봐. 맹인이야. 이윽고 먼과 사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앉고 있던 북통과 장단 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혼자서 노래를 하면서 옆에 그 북을 맞춰줄 고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북치면서 그동안 노래를 불렀었거든. 판소리를. 그런데 어떤 사내한테 북 좀 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지금부터 장단 좀 잡아달라 라는 신용이었다. 내가 노래를 할 테니 북치는 고수의 역할을 해달라 이거죠.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었다. 아, 원래 그랬었었대. 이렇게. 여자는 의례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었다. 여자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북쳐주세요.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었다. 당황했나? 여자가 밀어보낸 북통을 앞에 한 사내의 눈길에는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오고 있는 시기였었다. 야, 너 내 노래 듣고 싶으면 네가 붙여줘야지 임마.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야. 아우, 하도 오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어서 내 장단의 자네 소리에 잘 맞게 들는지는 모르겠네 라고. 사내도 마침내는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당겨갔다. 미리 체크해 둡시다. 북을 처음 잡아본 거 아니야. 옛날에 북 잡아본 적이 있어. 근데 북을 잡지 않은 적이 오래됐어. 그럼 궁금하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북을 안 치게 되었을까? 그로부터 여자와 술 손님은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 밤새 북치고 소리했대.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 한자리에서부터 춘향가의 옥중비가 감옥에 갇혀서 춘향이가 하소연하는 대목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노래가 끝이 아니야. 흥부가 중에 흥부 매품팔이 신세 늘어놓는 진양조 가장 느리죠. 가장 느린 한 가락을 엮어내고 수궁가, 토끼전, 적벽가에서 명인명창으로 일엄난 던음들을 두루 불러 돌아간 후에 맨 마지막 심청가의 신봉사가 황성길 맹인들 초대하는 파티 있었잖아요. 찾아가는 구슬픈 정경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 나갔다.
A 아까 물어놓은 거 뒤에 슬쩍 문제 봤었었죠.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는 거. 그럼 단락 끊기면 이야기해야지. 굳이 많이 찾아내지 않아도 괜찮아. 여자가 소리를 하는 장면이지. 여자가 소리를 하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고 있지.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었다. 요건 서술자의 판단이 들어간 거지. 지쳤는지 아닌지.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컬컬하고 장중한 우조뿐만이 아니라 여인네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풍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저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 때로는 떨어지는 꽃처럼 한스럽고 서리발처럼 섬뜩섬뜩 귀신 같은 기운이 넘쳐났었다. 어쨌든 엄청 잘 소리를 하더라. 가파른 절벽을 넘고 나면 유장한 크고 느리게 흐르는 강물이 산과 들판에 걸쳐 있었고 사나운 폭풍의 한밤이 지나고 나면 새소리 무르익는 꽃벌판의 한나절이 펼쳐졌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여자의 소리가 아주 훌륭했었다. 아주 훌륭했었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뭐뭐인 것 같기도 하고 뭐뭐인 것 같기도 하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줬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역시 여기도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대충 A에 관련된 얘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이어봅시다. 그 춘향가 이제 완창을 하잖아. 그러면 한 7, 8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놀라운 것은 그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놀랍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야? 술손님의 장단가락 솜씨 동안 예사가 아니다. 얘 전문적 고수다 이거야. 저 북치는 사람 저거 완전 전문적인데? 춘향가 옥중가 춘향이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흥부가 매품팔이 나가는 신세타령 한 대목은 어떠시오? 여인은 소리 한 대목을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여기 박자 잘 맞춰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거 좋겠네 그거 좋겠네 라면서 즐겁게 화답을 하며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가락을 잡아 나가고는 했었다. 마치 둘이서 어떻게 예전부터 같이 공연해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지?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인의 소리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던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다.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보는 거지. 이전에 둘이서 소리와 장단을 맞춰본 적이 있어. 소리와 장단을 맞춰본 적 있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 얘네 둘이 생판 남처럼 대화하고 있잖아. 그러나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럽게 상대편의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이미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 아, 저 여자 누군지 알아. 아, 북치는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 나갈 뿐이었다. 여기 요렇게 미리 묶어놓죠. 어이가리 어이가리 황성만리를 어이가리 오늘은 가다 어디에서 자고 내일은 가다가 어디에서 잘까. 다음 페이지. 더듬더듬 더듬으며 정향 방에 정해놓은 방향 없이 올라갈 때 때로는 삼복중염이라 별빛은 불꽃 같고 땀은 흘러 비 같은데
요거는 어느 장면이냐면 저기 심청가에서 심청의 아버지가 황성에 혼자서 걸어가는 장면인 거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 정처 없이, 정처 없는 사람들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주고 있지. 결국엔 이게 뭐예요? 우리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지. 여자는 소리를 굴렸다가 꺾었다가 멎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온갖 변화한 무쌍한 조화를 이끌어냈고 소리 잘했어.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딛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 넘나드는가 하면 왠지 엇박타고 있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서 엇붙임을 빚어내어 그 솜씨를 마음껏 즐기게 했었다. 그렇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푹 잘못 쳐주면 소리 잘 못하거든.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이 여인과 손님이 완전히 소리를 통해 소리로 둘이 서로 교감하고 있어.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의 몸이 닿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간의 기막힌 희롱 같은 것이었었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하는 소리와 장단에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 같기도 했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목소리와 북소리가 희롱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소리와 북소리가 틈이 없는 포옹을 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결국엔 노래를 하는 사람, 창자와 북을 치는 사람, 고수 사이에 호응이 아주 좋아 거의 완벽하다고 할 만큼.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인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밤에 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북치던 술손님 누구야? 여인의 오라버니네. 주인 산에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라는 듯, 얘네 둘이 소리하는 거를 봤더니 얘네 둘이 뭔가 아는 사이였었구나 짐작을 했었는데 그런 사이였었군. 그러고 나서 질문에 꼬리를 이었다. 허긴 나도 간밤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네. 얘네 둘이 왜 이렇게 소리가 잘 맞지? 하지만 자넨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기를 한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베게 하여 낳은 핏덩이가 바로 자네였었단 말인가? 여인이 오라버니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도 자기 아버지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야기한 적이 있어. 됐을까요? 천시 사내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었다. 요렇게 이야기한 거 누가 이야기했어? 간밤에 손님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요렇게 했었고 요 이야기를 천시 사내가 밖에서 엿들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여자가 다시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내 앞에선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시기였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그 핏덩이가 계집아이였다라는 말씀은 참아버리셨소. 그 소리꾼 노인이 누구야? 여인과 오라버니의 아버지지. 어린 핏덩이를 쌓안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하고 있던 일까지 오라비는 제 기억에 안 닿을 만한 일을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있는 뒷날 일은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이 어떤 여성과 관계를 갖고서 딸을 하나 낳지. 여성에게는 누구? 오라버니, 오빠가 하나 원래 있었었고, 그런데 엄마가 병들어서 죽어. 그래서 오빠는 노인을 좀 원망해. 근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셋이서 같이 다니지.
오빠도 소리로서의 재능은 조금 있었는데 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능이 있지는 않았어. 근데 딸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딸에게 본격적으로 소리를 가르치고 오빠 너는 북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문득 오빠가 이 둘을 떠나. 노인으로서는 이제 이 딸마저 떠나면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딸이 내 곁을 떠나게 하지도 못하게 할 겸 하늘 같게 할 겸 눈을 멀게 해. 이렇게. 그리고 노인은 죽고 딸은 어쨌든 소리를 하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소리하고 먹고 살고 오라버니는 밖에 이 가족 둘을 떠났다가 그래도 결국엔 찾을 건 가족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수소문해서 이제 자기 여동생 찾으러 온 거지. 근데 동생이 그렇게 눈이 먼 거를 보고 내 책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못했던 거고 내용은 그렇다. 하지만 이 딸, 여성은 이 여인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라버니인 걸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여자가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에게 조용히 털어놓았다. 소리꾼 아비는 나이 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돌아다녔다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아비는 철도 들기 전에 두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시키는 게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화가 대단했다.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데 다리를 쉬고 앉아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의 헛간 같은 골방에 들어 앉아 지낼 때마다 아비는 한사코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배워주려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웬 고집을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지.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어. 어린 그녀만이 무슨 재간이 좀 뻗쳤던지 세월을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가고 있었다고 했다. 아비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가르쳤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한테는 북장단만 익히게 해서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나가게 했다라는 것이다. 아비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이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골 마을 사람들의 얘기거리가 되곤 할 정도로 유명했어. 소리를 잘하기는 했지. 하지만 오래비는 끝내 그 북채잡이 고수마저도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인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던 아버지가 통곡하듯이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궁가 한 대목을 뽑고 나서 기운이 다해 드러누워 있을 때 오라비는 용변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드러나고서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라비는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소리를 하지려고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 정도? 오라비에게 북장단을 익히게 해서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나가게 했다라는 것들은 북장단, 얘네 둘이 소리와 북장단이 엄청 잘 맞았었잖아요. 여인의 소리에 북장단이 잘 맞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지. 아무리 도망갔었더라도. 그 다음 B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 무슨 서술상의 특징 확인하면 무슨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 이거 전부 다 맨 윗줄 볼게요. B라고 묶어놓은 거 여기.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 조용히 털어놓았다. 그러면 쓸 말은 이거지. 여인이죠. 여인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접 인용하고 있어요. 이거죠. 그래서 1번 답은 얼레벌레 답 나와 있을 거예요. 옆 페이지 이제 마저 보러 갑시다. 오라비가 떠나가고 난 후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칠까 겁이 나지 않았겠소. 그래서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바로 여인이 어디가 있어? 딸년마저 도망칠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여인의 눈이 멀게 된 이유인 거지. 눈이 멀게 된 이유.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어쨌든 눈이 먼 거니까 한탄이지, 한탄.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 왜 윤택해졌을까? 분명히 한이 생겼을 텐데 눈이 멀은 한을 예술로 승화시켜 놓은 거죠. 뒤에 4번에 요 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곳 저곳 유랑을 계속해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밥 벌어 먹을 정도는 됐었던 거야.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은 어느 겨울날 저녁 보성고을 근처 한 헛간에서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고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 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일륜관계, 잠든 딸에게 청강수 찍어서, 청강수면은 염산이에요, 염산. 염산 찍어서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러운 아비의 업과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라는 것이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영화 서편제 그 내용이에요. 기억이 내가 완전 가물가물한데 그때 영화에서는 이렇게 염산을 찍어 바른 게 아니라 약을 먹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1, 2, 3, 4번 네 문제 4번 드릴게요. 시작!